네, 삼각함수의 활용 보충 영상 시작할게요. 사인 법칙과 코사인 법칙이라는 개념이 앞에 삼각함수 그래프랑 완전히 이제 분리가 되면서 조금 생소하기도 하고, 공식을 어떨 때 정확하게 적용을 해야 되는지가 이제 아직은 잡히지 않을 것 같아요, 수업만으로는. 그래서 보충을 찍는 것이고, 이제 이 문제 보충에서는 개념을 한 번 더 설명을 하되, 조금 더 어떻게 사인 법칙, 코사인 법칙 각각을 적용을 할까, 어떤 상황에서 미지수가 어디가 있고 어떤 값을 알려줬을 때 이제 특정한 사인 법칙, 코사인 법칙을 쓰는 방향성을 한 번 더 복습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셀에 있는 유형별로 문제풀이를 할 거예요. 근데 뭐 대표 문제를 풀 수도 있고, 또는 이제 난이도 뭐 중상 정도의 조금 어려운 것들을 다뤄보거나 좀 생소한 것들, 그리고 C단계에서 몇 개를 문제를 선택을 해놨는데, 그 문제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 기출문제에서 많이 골라봤어요. 네, 기출문제 중에서도 난이도가 그래도 풀만한 정도인 것들, 당연히 기출문제니까 쌤보다는 어렵겠지만 그래도 이제 사인 법칙, 코사인 법칙을 반복적으로 쓰는 거, 그리고 같이 나오는 문제가 더 많거든요. 각각이 따로따로 나오는 게 아니라 한 문제를 푸는데 사인 법칙도 써야 되고 뭐 코사인 법칙도 써야 되고, 때에 따라서는 뭐 원주각에 대한 성질이라든지 또는 뭐 원에 내접한 사각형의 성질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알아야 되니까 한번 좀 총 정리를 해보는 그 영상을 찍을 테니 꼭 들어주도록 하세요. 자, 일단 사인 법칙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근데 이걸 하기 전에 그 사인 법칙을 이해를 하려면 이 파트에서 이제 등장하는 여기 바로 앞에 단원 삼각함수에서 쓰이는 몇 가지 내용이 있어요. 이 정도는 알아도 됩니다. 일단은 제가 뭐 이렇게 깊게 설명하지 않겠지만 우리가 이런 거 있었죠. 사인 파이 더하기 세타 같은 거, 그쵸? 이런 것들, 얘네들 정도는 이제 말할 수 있어야 돼요. 만약에 이게 안 돼 있다면 앞부분으로 가서 복습을 하고 와야 여기 파트를 지나는데 무리가 없을 겁니다. 네, 이제 이거 뭐 2분의 파이가 2개니까 사인으로 그냥 썼던 거, 남는 각도를 이렇게 세타 써주고, 파이 더하기 세타라는 거는 여기에서 조금 더 이렇게 간 거니까 여기 3, 4분면이다. 탄젠트만 플러스가 되기 때문에 뭐 사인은 마이너스다. 이렇게 정리해주는 거 있었잖아요. 네, 이런 것들 하게 될 거고, 특히나 뭐 플러스도 플러스인데 마이너스에 대해서 많이 하니까 그런 것도 꼭 이제 해놓도록 합시다. 뭐 이렇게 코사인 파이 마이너스 세타가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가 된다 라는 거, 이런 것들로 많이 하게 될 거예요. 사인 파이 마이너스 세타는 그냥 이제 사인 세타가 되겠고, 네, 이걸 이제 어디서 하게 되냐, 아무래도 이제 이쪽 파트에서는 가끔 원이 등장하는 문제가 많다 보니까 원을 이렇게 그려주면은, 원을 그렸을 때 이 원에 내접하는 사각형의 성질 알고 있어야 돼요. 네, 이미 수업 때 다뤘기 때문에 뭐 마주보는 각도의 합이 180이다 얘기를 했었는데요. 여기에서 내가 예를 들어 이만큼 여기 각도를 세타라고 한다면 마주보는 각도는 무조건 파이 빼기 세타가 된다, 이렇게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자, 이게 왜 중요하냐, 이 문제에서 이렇게 이 부분을 이렇게 이어주게 되면 이 왼쪽 삼각형에 대해서 물어보고 또 이렇게 오른쪽 삼각형에 대해서도 물어볼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게 하나의 원 안에 이렇게 내접하는 거다 보니까 그 사인 법칙을 공부를 어느 정도 했다면 알 거 아니에요. 사인 법칙은 이렇게 어떤 삼각형의 외접원의 반지름과도 연결할 수 있는 부분이 있었잖아요. 근데 이 삼각형의 외접원도 얘기 때문에 각각 이제 이 똑같은 R에 대해서 연결해 줄 수가 있을 거예요, 가끔씩. 그러다 보니까 여기를 세타라고 했을 때 여기는 파이 빼기 세타라는 거 알고 있다면, 만약에 문제에서 이런 셈이죠. 여기 내가 이제 ABC라는 삼각형에 대해서 얘기를 하게 할 텐데, 뭐 길이도 알려주고, 길이도 여러 개 알려주고, 그 다음에 이제 사인, 여기를 D라고 해서 사인 D를 알려줬다고 하는 거야. 사인 D 값을 이렇게 알려줬다고 칩시다. 근데 내가 필요한 건 사인 B죠. 왜냐면 이제 이쪽에 삼각형에서 얘기를 할 거기 때문에 길이도 알려준 게 다 왼쪽 삼각형이고, 근데 사인 B를 이쪽 구하려면 사인 D를 알고 있으면 충분하다는 거예요. 왜? 같으니까. 사인 B와 사인 D가. 왜 그렇냐? 여기 이제 세타 사인 D는 사인 파이 빼기 세타잖아요, 지금 그림을 보다시피. 근데 이거는 옆에 써있듯이 사인 세타랑 똑같으니까 사실상 그냥 사인 B가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문제마다 이렇게 이제 좀 간접적으로 주는 경우가 있으니 그걸 다 해결할 수 있어야겠죠. 네, 첫 번째로.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원에서 우리가 빠질 수 없는 얘기 중 하나가 당연히 원주각에 대한 건데 원주각은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리고 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삐죽삐죽하게 나와 있는 모양이 등장을 한다면 반드시 이 각도가 서로 같다는 것을 인지해야 됩니다. 바로 이제 요만큼, 이 호에 대한, 요만큼 호에 대한 원주각이다. 네, 이 호에 대한 원주각 무수히 많죠. 여기서 이렇게 삐죽삐죽 튀어나오는 것들이 다 되는 거니까 이 전부 다 각도가 같다라는 겁니다. 네, 이것들은. 그래서 이 원주각에 대한 이해가 일단은 되어 있어야 될 것 같고요. 자, 원주각에 대한 이해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원의 중심이랑 이렇게 된다면, 중심이랑 이렇게 된다면 여기서도 이렇게 이어졌을 때, 이렇게 이었을 때
이쪽이 이렇게 수직이 된다라는 것까지 알고 있어야 돼. 수직이다. 사실상 이 원의 중심을 지나는 이 삼각형에 대해서는 무조건 이 각도가 수직이다. 어디로 향하든지 간에 수직이라는 거를 전부 다 얘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네. 일단 요것들을 꼭 가져가시고요. 네, 그래서 원주가 만약에 문제 풀다가 수익이 될 때 있으면은 꼭 이 삐죽삐죽 튀어나와 있는 모양이어서 같다라는 거를 확인을 해야 될 겁니다. 번째로. 자, 그래서 이제 요거에 대한 내용,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가 더 있는데 바로 얘예요. 예를 들어 사인 세타가 이렇게 3분의 2다 라고 하나를 줬을 때 우리는 이거를 통해 나머지 두 개의 삼각함수 값을 꼭 구해야 돼요. 네, 코사인과 탄젠트를 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코사인과 탄젠트 구할 수 있어야 돼요. 사인 값을 알려줬는데 코사인과 탄젠트를 어떻게 구하냐, 이제 사인 값을 3분의 1 나타내는 삼각형을 그려주면 되겠죠. 네, 저희가 배웠죠 이미. 그래서 여기를 세타로 잡고 3분의 2다. 여기는 이제 루트 5가 될 테니까 코사인 세타는 이제 3분의 루트 5고 탄젠트는 루트 5분의 2겠죠. 다만 주의사항은 단순히 이 정보만으로는 이 사인 값이 플러스라고 하긴 하지만 사분면을 정확하게 알 수 없어요. 사인 값이 플러스라는 거는 1사분면 또는 2사분면이라는 건데, 만약에 1사분면이라면 이게 다 플러스가 되지만 2사분면이라면 사인만 플러스인 거므로 마이너스가 돼야 되기 때문에 이걸 꼭 그냥 부호를 마지막에 체크를 해줘야 된다는 거. 문제에서 그거는 제시를 할 겁니다. 분명히 뭐 이렇게 그림에서 예각으로 주던가 아니면은 뭐 이제 그 다른 간접적인 상황을 제시를 하겠죠. 네, 사인 세타 값이 값의 이제 부호를 통해 코사인 탄젠트 값의 부호까지를 한 번에 풀 수는 없다는 거예요. 이런 정보가 없다면. 네, 그래서 그런 거 좀 계산을 하는데, 사실 이 파트에서는 거의 예각 삼각형이 등장을 하니까 값이 거의 다 이제 0도부터 90도 사이에 있는 1,3면일 가능성이 높아요. 네, 그래서 플러스 값으로 통칭이 될 수도 있는데 한 번 더 확인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거는. 네, 그래서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요 정도까지 일단은 네 가져가시면 돼요. 요 정도까지. 지금 내가 사인의 예시를 들었지만 반대로 그냥 코사인을 값을 줘도 이 똑같은 방법에 의해서 나머지 두 개 탄젠트랑 사인 값을 구해내셔야겠죠. 그렇죠? 네, 요 정도 진행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바로 제가 사인 법칙으로 들어갈게요. 사인 법칙. 만약에 뭐 내가 개념 부분이 잘 되어 있는 것 같다라고 했을 때는 그냥 문제풀이 파트에서 필요한 문항들만 수강을 해도 전혀 무리가 없습니다. 네, 뭐 이제 문제풀이 순서는 차례대로 진행할 거고, 그 차례대로 하는 과정에서 조금 이제 수업 때 다루지 않았거나 이제 다뤘더라도 난이도가 있기 때문에 어려운 문제들만 풀이를 할 거니까 스킵을 하면서 필요한 것들 들어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방법에서 만약에 애매하다 했을 땐 꼭 들어주세요. 금방 한 문제 설명을 하니까. 자, 사인 법칙 빠르게 핵심만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삼각형이 있을 때 삼각형에서 마주보는 길이를 이렇게 보통 소문자로 작성을 하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되어 있을 때 sin a분의 스몰 a, b분의 스몰 b, sin c분의 스몰 g가 전부 다 이 r과 같다라는 거. 근데 이 r은 뭐냐? 이 삼각형의 외접원의 반지름이에요. 그렇죠? 외접원의 이제 중심이 있을 때 이만큼을 반지름이라고 하겠죠. 그렇죠? 이 반지름 r이라고 하면 그게 2r과 전부 다 같다. 근데 이제 여기서 원을 일단 그려놓지 않았으니까 꼭 쓰이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이쪽은 사실 이게 좀 구분이 되는 부분이다. 여기까지만 관계를 써서 문제를 푸는 상황도 있겠고, 여기 ER이랑의 관계를 쓰는 거 뭐 이렇게 쓸 수 있고 이런 식으로 쓸 수 있겠죠. 그렇게 해서 문제를 푸는 것도 있으니 반드시 외접원의 반지름이 쓰이는 거 아니라는 거 알고 있어야 돼요. 네. 근데 문제에서 반지름 언급하거나 원을 애초에 그려 나온다는 거는 안 쓸 수가 없겠죠. 그거는 그렇죠. 안 쓸 수가 없으니까 꼭 알고 있어야 될 겁니다. 자, 근데 이제 이 값들을 어떻게 우리가 좀 인식을 할 거냐가 되게 중요한데, 이런 셈이에요. 예를 들어 내가 여기에서 이렇게 관계식이 되게 많으니까 이만큼만 뽑아냈을 때는 결국엔 이거는 그냥 미지수가 4개일 뿐이에요. 결국 미지수 4개다. 4개인 상태인데, 그러면 이제 이 미지수 4개를 중에서 어떤 하나를 구하라고 하겠죠. 하나를 구하라고 한다는 건 나머지 3개를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나머지 3개를. 우리가 피타고라스 정리를 쓸 때랑 똑같습니다. 직각삼각형에서 변의 길이를 2개는 알아야 피타고라스는 나머지 하나를 구하죠. 그렇죠? 이제 여기 2개를 알면은 이쪽을 구하는 거고. 네, 어느 것이든 상관없으니까 한 개만 남아있게 해야 된다. 한 개만. 그래서 여기에서도 미지수가 4개인데 그 중에서 이제 3개를 알려준다. 3개 알려줌. 그 나머지 하나 나머지 하나를 구하는 상황이 될 거니까 어떤 정보를 문제에서 줬는지를 잘 파악할 필요가 있어요. 간단히 얘기를 해서 여기 길이가 3이고 2라고 줬는데 이만큼의 이제 코사인 값을 준 거예요. 코사인 값. 여기를 a라고 해서 코사인 a는 3분의 1이다 라고 준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럼 여기에서 뭘 알려주는지 생각해 볼 때 길이를 2개 알려줬고 뭔가 길이를 2개 알려줬고 사인값 알려주나 봤더니 사인값 없네? 그래서 이제 못한다 이게 아니라 코사인 값은 저희 사인 값으로 바꿀 수 있으니까 이 코사인 값을 통해 사인 값을 구해주면은 3분의 2루트가 될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사인을 줬구나. 그거에 마주보는 쪽에 길을 줬으니까 이 라인은 하나 완성이 된 거예요 이미. 근데 그 상태에서 여기 길 하나 줬고 그럼 얘를 물어보겠죠 당연히 문제에서는. 근데 물어볼 때도 또 간접적으로 이제 이 b를 물어보는 게 아니라 뭐 탄젠트 b다 이렇게 물어볼 수 있다고요. 탄젠트 b다. 그래서 어쨌든 우리 생각은 탄젠트, 코사인, 사인은 항상 같이 가는 거예요. 셋 중에 하나를 안다? 그럼 나머지 2개 구할 수 있는 거니까 이 사인 법칙을 통해 얘 알려줬으니 나는 이걸 구해야겠다. 그 다음 그걸 탄젠트로 이렇게 바꾸면 된다라는 거죠. 이런 식으로. 네, 그래서 그런 식의 사고를 첫 번째로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이 반지름이 쓰이는 건데요. 이건 너무나 단순합니다. 사실 그렇게 어려운 부분이 아니에요. 삼각형을 주고 이 삼각형의 길이를 그냥 하나 이렇게 줘요. 여기 사인 값 A라고 하고 사인 A 값을 2분의 1이라고 줍니다. 그리고 이제 외접원의 반지름, 외접원의 반지름이 뭐 3이다 이런 식으로 주는 거예요. 외접원의 반지름이 3이다. 그러면 여기서 뭘 구하라고 하냐? 당연히 이 길이 A를 물어볼 거예요. 여기 마주보는 쪽의 길이가 뭐냐? 그러면 사인 법칙을 쓸 때 이제 요것과 는 이하 이 관계를 그냥 써버리는 겁니다. 요 관계. 여기서는 미지수가 총 3개죠. 하나, 둘, 3개. 그 중에서 한 개만 모르면 되는 거니까 2개 알려줬고 모르는 게 여기 길이 요거 하나겠네요. 그쵸? 여기서 그냥 써버리면 되겠다. 사인 분의 길이, 그쵸? 사인 A분의 스몰 a 길이. 이거는 뭐다? 2R이다. 6이다. 그래서 A 값은 3이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거 3이다. 법문수가 좀 헷갈릴 수 있어서 주의를 하세요. 여기 요거를 먼저 정리를 해서 뭐 2A는 6이다라고 해서 풀어도 되고 아니면 그냥 이 2분의 1을 통째로 여기다 곱한 거니까 이렇게 해서 3이 된다라고 생각해도 되는 겁니다. 그래서 A 값을 3으로 쉽게 구할 수가 있겠어요. 네, 크게 어려운 부분이 없겠죠. 지금 이 문제들이 어렵지 않은 이유는 그냥 워낙 단순하게 상황이 주어지고 어떤 길이를 구해라 또는 어떤 뭐 각도에 대한 거를 구해라, 사인 값을 구해라, 코사인 탄젠트를 구해라 이렇게 준 거기 때문에 어렵지 않지만 문제에서는 이것들이 잘 실제로 안 보이고 보조선이 생각보다 많이 그어져 있을 수도 있으며 이제 문제마다 삼각형이 여러 개 등장할 수도 있는 거니까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조금 문제를 많이 풀어봐야 됩니다. 그래서 일부러 C단계까지 다 풀이를 한번 해보도록 할 테니 그 C단계 문제도 꼭 듣고 기출문제 위주로 골랐으니까 시도를 해보길 바랄게요. 코사인 법칙까지 다 하게 되면 C단계는 아마 풀게 될 것 같습니다. 왜냐면 같이 나오는 문항이 많아서 뭔가 어려운 문제는 사인 법칙만 써서 푼다 또는 코사인 법칙만 써서 푼다라고 했을 때는 딱히 할 게 없어요. 네. 자, 그리고 마지막 이제 이 식이 말해주는 것 중에 하나가 이게 있다고 했습니다. 자, 사인 A 대 사인 B 대 사인 C가 A 대 B 대 C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부분도 있어요. 네, 그래서 문제에서 내가 필요시에 따라서 어떤 이런 사인 값들에 대한 비율을 길이에 대한 비율을 이렇게 바꿀 수 있겠고 또 다른 형태에서 필요시에 이렇게 왼쪽 길이로도 바꿀 수가 있어야 될 거예요. 예, 보통 이게 왼쪽으로 가게 되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이게 오른쪽으로 가게 되는 대표적인 케이스를 말해보자면 그 문제에서 그냥 이거를 2대 3대 4 이렇게 주는 거예요. 근데 그래놓고 이 삼각형을 딱 그렸을 때 여기 이제 갑자기 이 코사인 값을 구하라는 거야. 코사인 값을 퀘스천이 코사인 C를 구하라는 거야. 그 뒤쪽에 들어있는 코사인 법칙이랑 연결된 거긴 한데 미리 언급을 하나 하자면 저희는 이거를 길이로 바꿔야 돼요. 2대 3대 4다 이런 식으로 바꿔서 이 길이를 그냥 이렇게 2K, 3K, 4K로 표현을 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럼 이제 이 코사인 법칙을 썼을 때 그냥 코사인 C가 나오는 거거든요. 뭐 뒤에서 할 것만 미리 보여주자면 16K 제곱은 9K 제곱 더하기 4K 제곱 마이너스 12K 제곱 코사인 C다 이렇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거 넘겨주면 K 제곱이 다 날아가고 그냥 코사인 C 값을 구하게 될 수가 있습니다. 네, 이걸 뭐 뒤에서 코사인 법칙 공부를 하고 다시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이런 것까지 좀 캐치를 해 놓도록 하고 여기서 한 가지 당부사항은 우리가 이제 비례식을 쓸 때는 보통 내항의 곱이랑 외항의 곱이 같다 라는 거를 많이 썼었는데 그거는 이제 2개짜리고요. 이렇게 일 때 BC는 A, D가 성립하는 거지 A 대 B 대 C가 예를 들어 1대 2대 3이다 이렇게 줬을 때는 C는 2B는 3A이다 이렇게 망합니다. C는 2B는 3A이다 이렇게 식이 성립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거 하지 마시고 그냥 이때는 그냥 A랑 B랑 C를 1대 2대 3이니까 A가 K고 B가 2K고 C가 3K다 이렇게 한 문자에 대해서 비례식을 나타낸 다음에 문제를 풀어보시길 바랄게요. 네. 자, 그럼 이제 바로 문제풀이로 들어가서 조금 많은 사인 법칙에 대한 문제들을 풀고 그리고 코사인 법칙 문제 푼 다음에 같이 들어가는 문제들도